네, 화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20%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아쉬움 속에 종영했습니다. 해당 드라마가 뒤틀린 교육을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입시 지옥에 갇힌 학생들이 밤낮 없이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입시 스릴러라고 불리기도 한 스카이캐슬.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임성우 입시 전문가와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일단 두 분께 당연히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카이캐슬 신드롬, 이 열광의 이유. 일단 뭐 두 분 당연히 보셨을 거고요. 저희도 다 봤고, 제 주변에서도 뭐 안 봤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열광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좀 열광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드라마를 잘 만들었고 스토리가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중견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그야말로 이렇게 잠재력에 터진 걸 네티즌들이 포텐이 터졌다고 하는데 예. 연기력의 포텐이 터졌고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과장됐다고는 하지만 네, 네. 사실 입시열은 어디에나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들이 공감했다는 것이죠.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그 부모들의 입시 열기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입시 열기가 누구한테나 다 있긴 하지만 서울, 강남의 열기가 특히 더 강하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드라마 속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가 바로 서울, 강남, 뭐 대치동이라든가 그런 데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일종의 호기심 충족. 아, 강남에선 저런 식으로 아이들을 기르나 보다. 그리고 또 지식이 생기는 거죠. 아, 요즘에는 아이들을 저렇게 관리를 해야 입시에 성공하는 것인가? 그렇게 지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안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드라마 속에서 그 집안들이 점점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챙겨도 저렇게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안 좋구나. 이런 그들의 파멸에 대한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신드롬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평론가로서 열광의 이유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입시 전문가로서 좀 이번 이 드라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교육의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도 지금 현재처럼 예전에 가열됐었을 테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번 드라마는 저도 뭐 이렇게 몇 번 봤지만은 네. 그 각 세대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입시 열기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교육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현재 학부모나 학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교육 정책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속 시원한 답변 정책은 아니구나. 이 답답한 속에서 풀어나가는 어떤 그 전개 과정의 모습들이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또 입시 코디네이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이제는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내용 중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뭐 독서활동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항목 예. 또는 뭐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대한 팩트 체크가 거의 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공감이 높지 않았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입시 코디네이터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 드라마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캐릭터가 또 이제 김주영 선생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이 인물이 어느 정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나 이럴 때는 그 교과목을 잘 하면 되었죠. 학교 공부를 사실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교과 위주였었는데 예. 지금은 학교 내신도 따야 되죠. 또 학교 내신이 본인이 학교 시험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 여러 또 선생님들의 또 의견에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또 여기에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지금 수시가 80%를 지금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내신이 한번 1학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주요 대학 가는 거는 이미 뭐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또 위기감,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잘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학교 내신 성적, 교과 그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 어떤 그 수능 점수까지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조력자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자기 옆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인식에 같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예, 실제로 이 역대 연봉 입시 컨설턴트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뭐 대표님께서 이런 걸 뭐 제안 받으신 적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돈으로서 제한 받은 적은 없는데 네. 사실 중학교만 마칠 시점이 되면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 어떤 시험이 끝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없습니까?라든지 네. 또는 그 어떤 수시에 집중적으로 원서를 쓸 때 정말 부모님들이 스스로 판단 내리기 위한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판단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뵙기도 어렵고 좀 그럴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공교육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내신이 아마 한 3등급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학교에 찾아가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어떤 그 조력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코디네이터라든지 어떤 조력가의 역할은 현재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는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시 코디네이터와 관련해서 일련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사교육 과잉될 필요가 있는가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또 반면에 입시 코디라는 것 자체가 뭐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 랭크 되기도 하고 반대급부로 또 관심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예. 아이를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사실상 대단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들이 약간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는 아이를 저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학습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집안에서는 저렇게 관리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거 뒤처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불안감도 생기다 보니까 드라마 자체는 사교육이라든가 입시 경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욕망은 자극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막 입시 코드를 검색해서 찾게 되고 예. 좀 여기저기 사교육과에서 뭐 스카이캐슬 특별반 이런 것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아이를 굉장히 막 잘 챙기는 그 주인공이 그 어머니가 예서 엄마라고 불리는 이제 캐릭터였는데 그게 하나의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지금 예서 엄마처럼 해야 된다. 또 일각에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 아이가 어머니한테 왜 예서 엄마처럼 나를 챙겨주지 못하느냐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입시에 관련된 분들의 욕망과 불안감을 건드려서 더 사교육이 진흥되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말씀해주신 예서 엄마가 정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다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입시 코디를 이제 고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종이 금수저의 전형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게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정교장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것들을 하려면 보통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그 수많은 것들을 챙겨주기가 어렵고 그냥 학교에서 다 잘해주겠거니 선생님이 챙겨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문제는 학종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너무나 복잡해지면 네. 결국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 시간이 많아서 충분히 다 챙겨주면서 또 이 자본력도 많아서 그걸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를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유리해지는 것이니까 예. 학종이라든가 이런 미명 하에 이게 입시 관련 제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결국 돈 많고 시간 많은 부모를 둔 자식들이 유리해진다. 결국 금수저만 유리해지는 입시 제도로 예, 점점 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분 대물림에 의한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런 비판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수시가 80%입니다. 그중에서 또 학종으로 뽑는 게 거의 80%입니다.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저희 그 회사에 그 지방의 학부모님 한 분께서 예. 내일까지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그 선생님의 코멘트가 내일까지가 작성 기한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인지 한번 써오라고 또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방에 있는 학부모님이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곳도 좀 마땅치 않고 해서 밤에 급하게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상담을 받고 내려가신 부모가 계시더라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해주는 조력의 역할인데 이 부분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입시에서는 가장 큰 게 공정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입시 경쟁이라든지 가열 이런 부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부분들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정성에 있어서 훼손이 될 만큼의 입시 가열이 벌어진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서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도움을 철저하게 해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행 입시 제도라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그 이제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 결과가 차이 난다는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전교에서 1등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만 학교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봉사활동도 있고 거기에서 뭐 독서활동, 담임들의 코멘트, 교과목 선생님들의 코멘트, 그다음에 어떤 그 수행평가 결과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된 게 이제 학교 내신 부분들인데 사실은 지방에서 전교 1등을 해서 서울 주요 대학의 어떤 그 교과 전형이라든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은 그 부모님들의 직업난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직업난을 쓸 수 있었었는데 제가 이걸 뭐 통계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네 유지급의 학생들이다. 이런 부분들로서 저는 볼 수 있고 또 그 주요 또 대학들에서 국가 장학금 신청 비율을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소득계적이 그 좀 고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장학금 신청자 수도 거의 대부분 많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현재 입시는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과 진학 결과의 상관관계는 예전보다 조금 더 심해졌지 완화되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크게 개선되었다. 이렇게는 분명히 볼 수 없죠. 예, 뭐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의 질문인데요. 흔히 대입 성공의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엄마의 정부력,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경제력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아빠의 무관심만큼은 이제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가 사실은 자기 자녀를 갖다 놓고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볼까요? 마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면 뭐 금감원에서 기업의 정보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수치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대학 입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이 많은 정보와 이 많은 교육 통계 그리고 예측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입시 설명회 현장에서는 거의 어머님들이 거의 9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버님까지 같이 참석하는 비율이 한 30~40% 정도로 늘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님들께서 휴가를 내면서까지 입시 상담을 같이 온다라든지 또는 뭐 잠깐 점심시간을 할애를 해서 보면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복잡하다. 그리고 그 어머님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통계 수치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떤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참 뭐 이전에도 이 사교 문제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드라마를 다시금 보면서 아마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우리나라의 이런 입시 지옥에 좀 공감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움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입시 지옥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않습니까? 요즘 이 학생들 정말 밤낮 없이 이렇게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그 입시 지옥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입시 지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입시 지옥을 헤치고 살아남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학원을 간다, 보습 학원을 간다, 상상할 수 없었고, 뭐 태권도 학원을 갔으면 갔지. 중학생이 학원을 간다,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이 학원을 간다, 제가 한 반에서 몇 명 봤습니다. 단과 학원 한두 권 정도, 수학이나 영어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학원을 가는 건 재수할 때
그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 보고 입시 지옥이라고 했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별 보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학원 다니면서 그럼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정상적인 교육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이른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에서 네네. 아이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열이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아이 교육에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교육이 뭐냐면 시민교육, 인성교육, 덕성교육, 개성을 신장시키고 이런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입시교육만 시키잖아요. 입시교육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이 교육에 적대적인 나라가 세상에 선진국 중에 어디가 있는가. 근데 교육은 국가의 기본인데 우리가 국가의 기본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그 정신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삶의 질은 떨어져 가면서 이 아이들이 입시 성적은 잘 나올지 몰라도 과연 커서 이 아이들이 과연 인성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시민정신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학부모님들은 아이 사교육비 되느라고 지금 허리가 휘고 노후 대비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 요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조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법부에 호소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께서는 우리나라 교육 입시제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나 지금이나 그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제가 옆에서 보면은 자, 학교 내신은 안 좋은 학생들이 90%인데 학교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이 지금 현재 80%라는 거죠. 예. 자기 주변 친구가 어느 대학에 붙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은 축하를 해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저기에 붙었지? 아닐 수 있을 텐데라는 의혹이 들어가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예. 입시에서 공정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예. 만약에 저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이건 더 좋은 방향의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인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학종이 됐든 수시가 됐든 어디로 붙었지 간에 학생들은 자기 친구가 붙었을 경우에는 어쨌든 납득을 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입시는 제가 왜 붙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학교 내신 성적 결과조차도 그 시험의 어떤 그 문제 유출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 수행 평가를 통해서도 등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예. 그러려면은 결국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밉보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본인 스스로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불안감, 절망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뭔가 좀 개혁적인 부분들이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노출은 상당 부분 됐다라고 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어떤 그 드라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좀 결론이 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어떤 그 시원한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그 정책 변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메시지 전달을 해주지 않는다라면은 이런 어떤 그 피로감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은 점점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신드롬 현상 또 한국교육의 문제점까지 하늘교육 대표이사 임성호 입시 전문가 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